마지막인데. 선생님 한번 출연하세요. 네? 이거 우리 이제 마지막이라서 아 진짜? 우리 얼굴도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 알겠어요. 일단 카메오로.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야? 구원고등학교의 강성진 한정우 선생님입니다. 건강하게 잘 있었죠, 여러분들? 그동안 선생님들 뭐 아무도 확진된 사람 없이 잘 출근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얼른 보고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또 뭐 3월 개학이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니야, 근데 왔으면 좋겠어. 우린 적어도 편집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시간이 엄청 소요되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아.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단 전제 조건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이제 고3 등교 계약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차시로는 2차시 분량만 남았어요. 그래서 1차시는 그동안 1, 2단원 배웠던 내용 개념을 이제 선생님이 정리해 줄 거고, 남은 한 차시는 그거 관련된 이제 문제풀이를 여기 강성진 선생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열에 극한 여러가지 함수의 미분 총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EBS 수능 특강 미적분 문제지를 바탕으로 할 것이고, 선생님이 예제를 모두 다 풀어주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 수열 AN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수렴과 발산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알죠.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수열 AN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는 수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극한값 알파를 갖는다라고 표현했고, 이때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라고 했는데, 발산은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거는 각각 이렇게 팔을 눕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근데 한없이 올라가거나 한없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진동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발산이라고 했는데, 이때 진동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간단하죠?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N이-1의 n제곱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대로 그냥 우리는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A의 2n-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n자리에다가 여기 보이시죠? n 이 자리에다가 2n-1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1에 2n-1이 돼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1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니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은 -1의 n제곱 코사인 n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의 n제곱이 n이 짝수인 경우랑 홀수인 경우로 나눠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n이 짝수라고 하면은 앞에 값은 플러스 1이 나타날 거고, 코사인 2k파이는 뭐예요? 코사인 2k파이. 코사인 2파이, 코사인 4파이,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1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n이 2k-1 홀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1의 홀수 제곱이니까 -1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코사인 3파이 이렇기 때문에 -1 값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곱하면 당연히 1이 돼주죠. 자, 동일한 값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짝수항 홀수항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1이 나타나서 얘는 1로 수렴하게 됩니다. 괜찮죠? 자, 디귿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귿 같은 경우는 a의 3n제곱이니까 -1의 3n제곱이라고 써주고 로그 2의 n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건데, 주의보다 조금 알면 좋은 거, -1의 3n제곱은 -1의 세제곱의 n제곱이니까 -1의 n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의 n제곱 이렇게 로그 2n이 있는데, 얘는 절대값을 한번 씌워볼게요. 절대값을 씌우면 항상 절대값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오른쪽은 분자가 어차피 1보다 항상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수렴하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하고, 얘도 똑같이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결국 가운데 낀 놈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조임정리 배웠었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과 극한의 대소관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었냐면, 두 수열이 수렴할 때 이 5가지가 모두 다 성립한다고 했어요. 상수항이 앞으로 빠질 수 있고 사칙 현상이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 각각 다 쪼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해주면 되는 거였고, 나눌 때 주의할 점은 분모가 반드시 0이 아니어야 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똑같이 각 AN, BN이 수렴하는 수열일 때 각각의 모든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이 이와 같이 부등호 크기 관계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극한값도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또 추가적으로 알아둘 건 뭐냐면 AN이 항상 BN보다 작다 이거야. 등호가 안 들어갔어. 자, 근데 극한을 씌우면은 리미트 AN과 리미트 BN 값은 극한값이 같아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m 플러스 1 n분의 1, 얘는 항상 크기가 이렇게 오른쪽이 먼저 크죠. 자, 근데 극한을 보내면 얘도 0, 얘도 0이기 때문에 같아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극한으로 가면은 원래는 수열이 항상 크기가 부등호로 이루어졌지만 극한값에선 등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중요한 정리였죠. AN과 BN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에 이놈이 껴있어. 근데 AN과 BN이 어떤 수 알파, 얘도 알파,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얘도 어디로 가냐면 알파로 간다. 이게 바로 뭐였냐면 조임 정리였습니다. 영어로는 샌드위치 시어럼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고 가야 되는데 문제집 보면은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있지만, 예를 들어서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이 객관식이라면 그렇게 복잡하게 안 풀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미트 2an 플러스 1이 5라고 이제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이걸 거야. 쪼개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싶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친구는 얘를 이게 가능합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이게 가능하려면 얘가 각각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수렴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쪼개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맞는 질문이에요. 되게 똑똑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얘가 수렴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리미트 2an을 우리가 앞에서 이게 수렴한다는 사실과 이게 수렴한다는 사실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리미트 2an이라는 놈을 리미트 2an 플러스 1이라는 놈과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준다면 시계에서 되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놈과 이놈은 수렴한다는 사실을 먼저 가정에서 보여줬었어. 그리고 얘는 상수수니까 당연히 수렴하죠. 따라서 얘는 리미트 2an 플러스 1과 리미트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자, 그럼 얘가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결국 얘도 어떻게 된다? 수렴한다. 결국 얘를 이런 식으로 쪼개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단 서술형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려면 먼저 언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우니까 차라리 문제 해설처럼 가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객관식이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쪼개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논리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쪼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이걸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최대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 2an 더하기 리미트 1로 쪼갤 수 있으니까 리미트 1로 쪼갤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리미트 2an이 얘가 넘어가니까 4가 되고, 따라서 리미트 an이 어떻게 되냐면 2가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같이 이용해 가지고 보면은 3 리미트 an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마이너스 리미트 2bn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얘가 앞에서 2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몇이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따라서 리미트 2bn 값을 생각할 수 있는데 2는 앞으로 빼지고 나갈 수 있으니까 얘 계산하면은 2네요. 따라서 리미트 bn 값은 2로 나눠주니까 1이 돼주겠죠. 따라서 리미트 an은 2였고 리미트 bn은 1이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얘는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각각 쪼개져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다음으로 유형 1, 2 선생님이 강조했던 걸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경우랑 무한대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서로 발산하니까 수렴하는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설명했듯이 분모의 최고차항뿐만 아니라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줘도 되는데 식이 좀 이쁘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은 경우는 루트가 있는 경우가 있고 루트가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루트가 있는 경우라면은 이제 그것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주기 위해서 뭘 해줬었냐면, 그렇죠, 유리화를 해줬어요. 기억나죠? 루트가 없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썼냐면 최고차항으로 묶어줘가지고 무한대 곱하기 상수꼴로 표현을 해줘가지고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형식이 나타나거나, 뭐 상수가 0으로 나타나면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표현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여기로 회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조금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다항식으로 분자 분모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차수로 빠르기를 비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만약에 같다고 하면은, 이렇게 같다고 하면은 그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수렴하더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선생님이 좀 잘못 썼네요.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모의 차수가 더 커. 이번에는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분모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분자는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한의 세계에서는. 따라서 분모가 한없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분의 1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0으로 수렴한다. 자, 아래는 분자가 더 빠르게 가죠. 그럼 분모는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 결과값은 계속해서 커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제 3번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죠. 자, 근데 여기서 루트가 걸려있네. 뭘 해줘야 된다? 유리화를 해줘야 된다. 유리화는 좀 계산하면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선생님 바로 빠르게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유리하면은 4-b 이렇게 b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묶이고 이렇게 표현해 주겠네요. 자, 그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써주겠죠. 여기는 플러스 bn이 되겠네. 자, 이 값이 3으로 수렴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분모는 몇 차식이에요? 여기 제곱이 있지만 루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얘는 1차식이 되는 거예요. 1차식. 자, 분자는 2차식이네요. 얼라려? 분자가 더 빠르네. 그 무한대로 발산해야 될 것 같은데 하필이면 3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빠르기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0이 아닌 수로 수렴하니까 빠르기가 동일해야 되니까 얘는 2차식이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얘가 1차식으로 바뀌어야 돼. 1차로. 자, 그럼 결국은 n제곱 앞에 개수 이 값이 몇이 되는 얘기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b제곱이 몇이 되냐면 4가 되고, 따라서 b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b의 단서가 없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b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2n이 돼줘가지고 뭐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꼴로 돼버리네요. 근데 3으로 수렴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모순이네. 따라서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선택하면 안 되고 우리가 b는 2인 경우로서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얘를 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려고 하는데 1차식분의 1차식이니까 같은 빠르기이므로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수렴한다. 즉 여기서는 이렇게 루트 4니까 2, 여기선 n의 개수 플러스 b인데 하필이면 여기 플러스 b가 2라고 했기 때문에 2로, 즉 분자는 얘는 0이 돼주고 n 앞의 개수인 얘로 수렴하는 거네요. a, 그게 3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4 곱하기 3이니까 a는 12로 결과값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이 두 개를 더한다고 하면은 a 플러스 b는 몇이다? 14가 정답이다. 그래서 3번이네요. 자, 다음 개념입니다. 등비수열. 아래 n제곱의 수렴과 발산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래 범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뿐만 아니라 등비수열이니까 1111도 될 수 있으므로 여기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줘야 된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강조했던 게 있었어요. 등비급수. 등비급수 수렴할 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이 등호는 되면 된다? 안 된다. 왜냐면 1111이 계속해서 더해지면
무한대로 발산이 되는 거잖아. 급수니까 더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등비 급수일 때랑 등비 수열일 때랑 이 차이를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때 강조했던 건데 fx꼴을 보니까 등비 수열 중에서도 하필이면은 공비가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지수로 표현됐으니까 우리는 각 범위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 범위의 기준점이 몇이 됐어야 되냐면 -1, 1과 1 이 두 개가 기준점이 돼야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자마자 해야 될 작업은 범위를 나누는 거야. 공비 x의 범위가 1보다 클 때,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값이 1일 때, 값이 -1일 때. 자, 이거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크기가 1보다 크니까 x의 n제곱은 어디로 가냐면 발산이 되는 거죠. 자, 무한대로 발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 fx꼴을 본다고 하면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를 수렴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이게 더 차수가 빠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잘 풀었으면은 2 곱하기 x 곱하기 x의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x의 n제곱 여기도 x의 n제곱이니까 같은 빠르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개수 2x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발산이 아니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어디로 수렴하냐면 0으로 수렴한단 말이에요. 0으로 수렴하니까 여기가 다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뒤에 남는 것만 써주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괜찮죠? x가 1이면은 그 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2 마이너스 1 몇이야? 4분의 1이네. 따라서 4분의 1로 수렴한다. 얘는 근데 우리는 따지지 않죠. 왜냐?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보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씩 봅시다. 우리는 F2부터 F 합성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따라서 첫 번째 F에다가 2를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어딜 체크해야 되냐면 2니까 X가 2니까 1번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2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하면은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은 2 곱하기 2가 돼가지고 답은 4가 돼주네. 괜찮죠? 자, F 합성 F1을 보도록 할게요. F 합성 F1을 본다고 했을 때 여기는 F1 값이니까 1은 어디냐면은 그렇지 3번이네. 3번일 때 4분의 1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4분의 1이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럼 결국 구하고 싶은 건 F의 4분의 1 값을 구하는 거니까 4분의 1은 이번에는 어디냐면 4분의 1은 여기네. 크기 1보다 작아 되니까 계산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4와 마이너스 3분의 1을 두 개를 더한 값이니까 더한 값은 3분의 11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2번이네요. 자, 다음으로 급수의 수렴과 발산 보도록 할게요. 급수, 즉 급수 an이 n항까지의 부분합을 먼저 체크하라고 했단 말이야. 부분합. 그래서 부분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그 부분합의 극한이 수렴한다고 하면 급수의 극한도 수렴한다. 수열 sn, 즉 부분합의 극한이 발산을 하고 앉았으면은 급수도 발산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뭘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야? 부분합의 극한을 체크하면 되는 거야. 반드시. 그래서 부분합을 먼저 체크해 보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제가 다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Sn 자체 부분합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이 부분합 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었어요.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SN에서 SN-1을 뺐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가지고 AN-1 AN까지라고 했을 때 여기 값이 SN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까지 SN-3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AN 값은 어떻게 구해요? SN에서 그 바로 전까지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였죠? N에 대한 범위가? 그렇지. 이 이상인 경우만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그러면 선생님 A1은 어떻게 구합니까? A1 어떻게 구합니까? A1이란 거는 S1이랑 동일한 거예요. S1. 왜냐면 S1을 체크해 본다면 여기다 1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1부터 1까지 합이래. 뭐가 되는 거야? A1이네. 이런 식으로 A1은 항상 SN에다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뭐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거나 계산을 열심히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SN이 다항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항식. 자, 그런데 이건 여담이지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SN이 다항식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다항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상수항이 없는 경우가 있고 상수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상수항이 없는 경우라면 AN을 구할 때 SN 빼기 SN-1를 해주는데 n이 2부터가 아니라 1부터 해도 무방해요. 왜냐면 A1과 S1이 동일하면서 이 AN에 대입한 값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1부터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상수항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SN 빼기 SN-를 해주는데 n은 2부터 체크를 해주고 A1은 S1으로서 표현이 된다. 이 부분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이거 너무 옛날에 배운 거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시거나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바로 됩니다. 지금 이 형태를 보니까 SN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상수항이 없네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A1, S1을 다시 구할 필요 없이 그냥 AN만 바로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AN을 구해보면은 AN은 SN 빼기 SN-3 되는 거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AN을 구하니까 좋네, 이쁘게 나타났죠. 자, 이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시그마 AN분의 1로서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럼 여러분들 또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데 까먹은 친구들 위해서 한번 다시 할게요. 부분분수라고 하죠. 다항식 A 곱하기 B분의 1을 어떻게 쪼갰냐면 B 빼기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표현이 되더라. 이것도 중요하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뭐 원리는 아시죠? B-A분의 1 지금 이걸 할 필요는 없지만 해보시면은 이 식에 훼손되지 않게 B-A를 위아래로 곱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쪼개가지고 얘가 나오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얘가 나오고, 얘가 돼주고, 이해가죠? 뭐 간단하지만, 자, 이런 뭐 3개인 것도 있지만 일단 2개인 것까지만 교육과정에 나왔기 때문에 2개까지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대학교 가면 헤비사이드 부분분수 분해라고 배우는데 이거는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해도 상관없는데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건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다 알 거예요. 헤비사이드 부분분수 분해. 자, 이것도 한번 바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건 부분합의 극한으로 구해줘야 되니까 부분합의 극한으로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6분의 1을 앞으로 빼준 다음에 부분합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부분합의 부분합 구하려고 하니까 K는 1부터 N까지 일단 얘 같은 경우를 부분수 분해를 하는데 얘가 앞에 K, 뒤에 게 B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 하면은 1분의 1, 그 다음에 N분의, 여기는 K분의 1이 되겠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돼주는 거. 괜찮죠? 자, 그럼 6분의 1이 돼주고 리미트를 써주고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었냐면은 다 나열하는 거였어요. 기억나나요? 나열하면은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짝수 개씩 끊어서 해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여기가 가운데 게 없어지잖아.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남는 건 이런 식으로 남는다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가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거는 n을 대입했을 때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그죠? 자, 그러면은 또 어떻게 없어질 거냐면은 얘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결국 남는 거는 얘랑 얘만 남게 되는 거야. 자, 이걸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은 일단 두 짝수 한 개까지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가운데 게 없어졌어. 그럼 최종적으로 바깥에 있는 놈들이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얘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깥의 형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바깥의 형태가 남는 거.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6분의 1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얘는 0으로 가니까 답은 몇이 되냐면 6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선생님이 지금 좀 빠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이 50분인데 지금 두 단원을 복습하면서 수능 특강 예제를 다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설명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급수와 수열의 관계 정말 중요하죠. 이건 별표 뭐 4개, 5개, 100개 쳐도 돼요. 급수 a인이 수렴하면 리미트 a인이 0이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의 대우로서 리미트 a인이 0이 아니면 급수에는 발산한다. 계산할 때 많이 쓰는 거고,
리미트 a이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때 많이 쓰는 거고, 얘는 급수가 발산하는지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만 체크해 보세요. 진위 여부는 뭐 tf입니다. 자,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한번 뭔 소리야. 자,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 빠르게 비교하면 끝나네. 분자와 분모가 모두 몇 차씩이에요? 1차네. 1차. 1차니까 최고차인 개수의 비로 수렴하면 되는 거죠. 여기 앞에서는 얘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벗어난 얘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분모는 얘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1분의 루트 4 더하기 1 계산은 몇이야? 3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는 3으로 수렴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급수가 수렴하니까 아까 전에 배웠던 거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 일반항이 수렴하는데 0으로 수렴하더라. 괜찮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거 리미트 EAN 더하기 BN 값이 5라는 사실 정도까지밖에 모릅니다. AN과 BN이 항상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린 체크해 보면은 정리해 봅시다. 리미트 AN 더하기 E BN 값이 3으로서 나온다는 얘기였고, 리미트 두 번째가 생각하면 EAN 플러스 BN 값이 5라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리미트 AN 더하기 BN 이게 무엇인지 물어본다는 얘기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어차피 이 AN과 EBN에다가 곱하기 상수를 해도 절대 변하지가 않죠. 상수배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긴 적당히 몇을 곱해가지고 연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립. 자, 한번 연립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BN을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다 곱하기 2를 해볼게요. 자, 리미트 AN 더하기 EBN, 여기는 리미트 4AN 더하기 EBN이네요. 얘가 10이 되겠네. 그죠?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차피 얘네끼리 작업을 해줄 거니까 얘네끼리도 작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빼줘도 상관없습니다. 빼주면 연립하는 거죠. 실제로 리미트 3AN이 몇이 나오냐면 7이 나오네. 그래서 리미트 AN이 3분의 7입니다. 오, 결국은 수렴하네요. 다행히. 자, 그 다음에 대입하면 리미트 BN도 나올 수 있어요. 3분의 7 대입하면은 3분의 1이네요.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을 이제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 이 값은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7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8로서 정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뭐 엄밀한 풀이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푸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술형은 수능 특강의 풀이를 참고하셔가지고 작업해주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급수의 성질 보도록 합시다. 급수의 성질은 이런 식으로 각각 급수가 또 수렴하는 걸 가정했을 때 상수배 되고 더하기 빼기까지 되는 거야. 그런데 곱하기 나누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아까 전에 언급했죠. 수렴할 때 범위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즉 등호가 안 들어가고 이때만 수렴한다. 수렴하는데 하필이면 그 수렴 값은 1만 쌀분의 A, 지겹도록 말했습니다. 1만 쌀분의 A, 이걸로 이제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발산이고. 자, 예제 3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등비술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보자마자 뭘 써줘야 되냐면 AN을 A 아래 N-3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A1이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A1 더하기 14라는 놈은 A1은 그냥 A라고 쓰면 되고, A3는 A 아래 제곱을 했으면 되죠. 그 다음에 42라는 애는 A2, AR 더하기 A4는 A 아래 세제곱. 괜찮죠? 자, 그럼 얘를 하나씩 묶어준다면 1 플러스 R의 제곱, 얘는 AR로 묶어줘서 1 플러스 R의 제곱. 와우, 얘 같은 경우는 다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원래 엄밀한 풀이는 아니죠. 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약분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리고 A가 0이 돼버리면, 만약에 A가 0이면은 A에는 항상 0이 돼야 돼. 맞죠? 0에다가 R을 아무리 곱해봤자 0이 되는 거야. 근데 0이 아닌 숫자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얘기는 A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가 0이 아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도 약분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나눠주니까 3분의 1이 R분의 1이란 걸로 표현이 되는 거고, R은 3이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집어넣으면은
집어넣으면 14라는 놈은 a에다가 1 플러스 3의 제곱, 그죠? a는 5분의 7이 되네.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얘 두 개 싸잡아가지고 an이라는 놈은 5분의 7을 첫째 항으로 갖고 3의 n-1로 표현이 되더라. 준식을 보면은 시그마 an분의 7이니까 7을 앞으로 빼주고 시그마 an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7분의 5에 3분의 1에 n-1제곱. 괜찮죠? 이렇게 약분시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얘는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공식 쓰면 바로 끝납니다.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첫째 항은 5가 돼서 답은 2분의 15. 이렇게 해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자, 2019학년도 수능 기출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지금 선생님이 등비급수 활용 문제를 실제 수업 시간에도 기출로 가져왔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했었죠. 이것도 수능 기출이니까 한번 겁먹지 마시고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포인트는 닮은비, 즉 길이는 닮은비로 생각하면 되고 넓이는 넓이비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였어요. 자, 닮은비가 a 대 b면은 넓이는 a제곱 대 b제곱인 건 이제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공비가 a제곱분의 b제곱이 된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a1은 4래. 여기가 4고 여기가 4 루트 3입니다. 자, 그러면 1대 루트 3이고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 몇 도예요? 60도가 되죠. 여기 몇 도예요? 30도가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체크하고 일단 얘 닮은비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닮은비를 보면은 이런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런 삼각형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닮은비를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얘 같은 경우는 아까 4루트 3이라고 했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4잖아. 여기가 4니까 여기가 또 어떻게 되냐면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4가 되는 거야. 그죠?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닮은비는 4루트 3대 4니까 약분시켜서 루트 3대 1이네요. 자, 그럼 우린 넓이 극한을 체크하는 거니까 제곱시키면 3대 1이 돼가지고 r이 몇이 되냐면 3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쪽에다가 S1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S1은 여러분들 끈기 있게 도전하시면 돼요. 삼각형 넓이나 부채꼴의 넓이만 구하시면 충분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극한, 로그함수의 극한, 그래프 형태만 잘 떠올리시면 극한 구하는 거는 무리 없으니까 이건 바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극한값을 구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일단 a 값에 따라서 또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기준 잡아야 되는 자연수니까 a는 일단 1 이상인 자연수로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a가 1 이상부터 이렇게 갈 건데 어디까지 가주면 좋으냐, 여기 6이 보이기 때문에 6 전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5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극한값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6이 더 크기 때문에 5의 거듭 제곱은 무시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를 6의 x에다가 6의 제곱 36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얘와 개수의 비로소 수렴하는 거니까 바로 36이 성립하겠네요. 자, 두 번째, 이번엔 a가 6일 때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a가 6이면은 6의 x 플러스 2의 제곱 2배가 되고 분자는 얘 같은 경우는 또 2배의 6의 x가 되고 플러스 2. 괜찮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무한대로 가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36 곱하기 6의 x제곱이니까 극한값 최고차의 개수의 비로 수렴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36으로 수렴하는 건 맞네요. 오케이. 자, 근데 a가 만약에 7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 아까 전에 체크했던 얘네들은 이제 무시할 수 있는 거야. 그죠?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값 7이 더 크니까 얘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극한값을 체크해 보면은 a 제곱으로 수렴이 되겠죠. a 제곱인데 7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77에 49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런데 얘는 36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극한값이 36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되는 애는 얘랑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얘네만 해당하겠네요. 따라서 답은 1, 2, 3부터 해가지고 6까지 성립하기 때문에 개수는 6개입니다.
3번이네요. 자, 다음 개념 보도록 합시다. 오일러 수, 자연상수, 네이피어 수, 무리수 2의 정의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때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1에 가까이 갈 수 있는 1의 무한대 제곱이 1이 아니라 2점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면서 우리는 의미 있는 수인 2로 우리가 정의하자고 했고, 이걸 무리수 2라고 정의했었습니다. 자연상수로 일반적으로 부를게요. 자, 정의는 이렇게 1의 무한대 제곱꼴이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같은 경우가 0으로 간다면 얘는 무한대로 가게 되면 충분하죠. 1 플러스. 근데 얘를 0으로 보낸다고 하면 얘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무한대로 가게 역수치해주면 충분한 거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AX가 있으면은 반드시 같은 꼴로서 표현을 해줘야 2로 나타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AX 동일하게 해서 얘를 맞춰야지만 나타난다. 이거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태 잘 체크하도록 했어요. 이건 뭐 더 언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증명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x분의 ln 1 플러스 x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랑 여기가 동일하더라. 그리고 여기도 여기랑 여기가 동일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동일하면 ln a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동일하면은 ln 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건 반드시 암기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증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복습하셔서 스스로 증명도 한 번씩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과 값으로 이제 여러분들 마음껏 활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분자가 조금 특별한 형태죠. 분자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냐면, 얘 같은 경우를 4x로 묶으면 얘랑 공통인수가 나타나는 거라고 예상이 드는 거야. 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얘를 4x로 묶어내면은 2의 x, 그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로 마이너스 묶으면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다는 건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죠. 자, 이제 끝난 겁니다. 4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1. 얘는 ln 1 플러스 2x 제곱.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형태만 잘 체크하면 되는데,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x가 필요하잖아. 왜냐면 그래야 극한이 수렴하기 때문에. 여기도 x가 필요하죠. 근데 식외손 됐으니까 여기는 x가 두 개로 나눠줘야겠네. 이렇게. 그럼 깔끔하죠. 여기 x제곱, 여기는 2x제곱.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하냐면 2로 수렴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냐면 ln 4. 얘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냐면 ln 2. 그쵸? 자, 그럼 계산해 준다면 ln 4 곱하기 ln 2가 되고, 얘는 2로 되네. 그죠? 자, 얘 같은 경우 4가 2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2 ln 2가 두 번 곱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을 써주고, 분모는 2가 돼줘서 약분돼서 답은 ln 2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간단하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지수함수의 도함수와 로그함수의 도함수도 배웠을 거예요. 지수함수 y는 ax는 도함수가 하면은 조금 복잡하게 ax에다 뭐만 곱해졌냐면 lna가 같이 곱해졌더라. 근데 2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했어요. 되게 신기한 게 얘는 아무리 미분을 하더라도 2x로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야. 정말 편리한 형태의 함수고, 그래서 의미 있는 수기 때문에 이름까지 붙여줬던 거예요. 2는. 자, y는 lnx 밑을 2로 했기 때문에 얘도 미분하면 굉장히 간단한 형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마침 x분의 1도 됐었단 말이야. 하나 더 체크해 보면은 강선인 선생님이 문제를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y는 ln ax를 이제 미분했어요. 그럼 미분하면 뭐가 된다? 똑같이 a가 없어져서 x분의 1로 된다. 이 정도까지 다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뒤에 합성함수 미분까지 배우면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y는 로그 ax를 미분하면 x분의 1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필 얘는 밑이 a이기 때문에 편리하진 않아요. 여기 lna가 같이 딸려져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월요일 새벽 12시 1분이 됐네요. 되게 졸리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다. 연속이란 단서 나오면 정말 그대로 보내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단서니까 체크 잘 해두시고, fx가 하필이면 얼라료 이렇게 x-3이 곱해진 형태로 나타나졌네. 여러분들은 여기서 강하게 들어야 되는 생각이 fx 값을 구하기 위해서 x-3을 나눠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나만 들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x-3으로 나눴단 말이야. 그러면 0이 아닌 수로 나눴기 때문에 x가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요?
3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연속이란 단서 때문에 우리는 뭘 체크할 수 있어야 되냐면, 목표가 리미트 x가 3으로 갔을 때 fx 값이 하필이면 f3과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f3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얘만 구하면 끝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다 극한을 취할 겁니다. x가 3으로 갔을 때. 자,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덩어리로 보는 연습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주면 몇이 나와요? 9가 나오죠. 오, 대박. 그러면서 여기다가 gx라고 표현해준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얘는 gx 빼기 아까 3 집어넣으면 9가 나왔기 때문에 g3이라고 표현하면 주면 되는 거였고, 하필이면 여기 x 그 다음에 여기 3 이렇게 됐잖아.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우린 다 배웠죠. 미분계수 정의에 의해서 g'3을 구하라 문제랑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린 g가 아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구하시면 돼요. 자, g'x 구하도록 합시다. g'x 구하면은 2x 미분하면 2x ln 2.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이 앞으로 나오니까 8 곱하기 2분의 1의 x에 ln 2분의 1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2의 x ln 2 빼기 8 곱하기 2분의 1 x에 ln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g'3 값은 여기다 3 집어넣으니까 8 ln 2 빼기 ln 2 7 ln 2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g'3이 7 ln 2. 근데 우리가 구하고 있는 g'3 얘가 g'3 우리가 그러면 얘가 구하고 싶은 것도 g'3이니까 7 ln 2가 정답이 됩니다. 3번이네요. 지금 이것도 보도록 합시다. 이거 이제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다 알죠? 빼기 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얘를 적당히 바꿔보도록 합시다. 빼줄 거만 적당히 빼주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쪼개서 이렇게 생각해 줄게.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a. 그러면 딱 보이죠? 빼기 3분의 1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근데 더하기 3분의 1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서 똑같이 해주면은, 얘도 똑같이 f 3분의 1을 빼주면은, 이렇게 빼주면은 시계수 내지 않게 잘 이쁘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랑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 계산해주면은 3분의 2 f 프라임 3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개수가 튀어나오면서 f 프라임 3분의 1로 해주면 되겠네. 괜찮죠? 자, 그러면 계산해주니까 3분의 6이니까 2f 프라임 3분의 1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f 프라임 x를 구하면 되겠죠. f 프라임 x인데 얘가 곱을 제곱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했었어. 곱하기 해줘가지고 곱미분을 사용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간단하게 빨리 하면은 2 곱하기 xln 3분의 1에 로그 3의 9x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2 곱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3분의 1 ln 3 그 다음에 로그 3의 3이 돼주네요. 없어지네. 이렇게 이건 1이잖아. 역수치 해주니까 4, 3, 12 ln 3분의 12가 정답이 됩니다. 답은 5번.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강선희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열심히 했는데, 자, 뭐 선생님은 노래를 잘 몰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네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사, 코, 코사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사인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앞에 부호랑 동일하게 가준다. 뭐야? 여기 부호랑 동일하게 가준다. 자, 그런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코코사사 코코사사로 나타나는데 여기 부호가 반대로 가준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탄젠트 같은 경우는 성리쌤이 설명하셨듯이 더하기로 이것은 분자가 커져야니까 분자부호를 그대로 가지고, 여기 마이너스도 분자 따라가니까 분자 이렇게 마이너스 가지고, 그 다음에 분모는 마이너스 형태로 이렇게 플러스 형태로 반대가 되게 나타난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암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sin DAC를 구하라고 했네요. sin DAC. 여기가 어딘지 체크해 보니까 이 각이네, 이 각. 그쵸? 이 각을 체크하려고 했는데 이 각의 특징은 호 CD의 원주각이란 말이야. 그쵸? 그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 호를 갖는 원주각을 보조선으로서 만들어 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좀 이쁘게 안 그려지는데 양해 바랍니다. 여기 각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구하고 싶은 걸 세타라고 간단하게 한다면 여기가 세타가 되고 여기가 세타가 된다는 얘기야. 그쵸?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각 베타가 여기 호에 대한 원주각이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이거의 원주각이니까 여기가 또 베타가 되겠네. 괜찮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알파란 놈은 이 각을 의미했으니까 알파란 놈은 세타에다가 더하기, 그쵸? 베타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인 세타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간단하다고 했어요.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그냥 사분면만 잘 체크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라고 두면은 여기 13분의 5 10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베타 또 5분의 3이니까 5 3 4가 되겠네요. 바로 계산해보면 사인 알파는 13분의 12죠 코사인 베타는 5분의 3이 되겠네. 빼기 코사인 알파는 2, 4분이니까 마이너스 13분의 5가 되주고 사인 베타는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65분의 36 더하기 20이니까 56,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50 어딨냐 답이? 여기 있네요. 4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보조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A, B에 대한 원주각이 세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뭘 이용해야 되면 좋냐면 원점을 이어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면 중심각은 원주각이 몇 배냐면 2배가 된다는 건 중학교 때 다 배웠으니까 바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A 값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그린다고 했을 때 여기를 알파라고 둔다면 각각에 대한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다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똑같이 B가 이렇게 표현됐다고 하면 B 위치에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여기를 베타로 둔다면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탄젠트 베타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지의 해설에는 베타를 이런 식으로 베타를 뒀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기만 베타로 둬도 여러분들 풀 때는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왜냐면 양수가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탄젠트 2세타 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탄젠트 2세타. 근데 여기서 우리가 2세타를 이끌어내는 공식을 찾아낸다고 하면은 베타에다가 2세타를 더하고 그 다음에 알파를 더하면은 몇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직선이니까 파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2세타란 놈은 파이 빼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베타 플러스 알파. 맞나요? 자,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탄젠트 2세타를 구하려고 하는데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 대신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할게요. 이쁘게. 자, 그럼 얘는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지면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에다가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가 돼주고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돼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직각삼각형을 나타내 볼게요. 자, 알파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값을 이용하면은 여기가 2분의 루트 2 1이란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5분의 4, 그 다음에 여기 5분의 3이니까 여기 5분의 4, 5분의 3이라고 써주면은
1이 되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바로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탄젠트 알파는 1이니까 1 더하기 탄젠트 베타는 4분의 3, 1 빼기 1 곱하기 4분의 3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7이 돼주나요? 7이 돼주네.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간만에 50분 꽉꽉 채워서 수업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마무리 들어갈게요. 삼각함수의 극한. 자, 삼각함수의 극한 이제 이런 건 연속이면은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대입하면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x분의 sin x, x가 0으로 갔을 때 극한이 1이더라. 여기 추가적으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도 1이더라. 또 추가적으로 삼각함수의 근사 배웠었죠. x가 0으로 갔을 때 sin x는 x랑 동일시 되거나 x 플러스 x 마이너스 6분의 x 세제곱과 동일시 된다. 코사인 x는 1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랑 동일시 된다. 탄젠트 x는 x 또는 x 플러스 3분의 x 세제곱과 동일시 된다. 이걸 이용해서도 쉽게 풀 수 있고, 뒤에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또 언급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정석 방법이 있는데 정석 방법보다 가끔가다 이렇게 도형의 넓이에 관련된 건 근사를 이용하면 진짜 빨리 풀려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주어진 조건을 봅시다. AB 길이는 1이래요. 여기 길이는 1. 이런 거 다 체크해 주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여기 세타. 그럼 여기도 몇이고? 세타네. 괜찮죠? 자,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하나 더 빼니까 2세타가 되겠네요. 이건 여러분들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나왔어요. 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이 S세타를 이 색칠한 부분의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한번 이 길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1에다가 여기 탄젠트 세타이기 때문에 바로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죠. 그쵸? 지금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세타니까 탄젠트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표현해 봅시다. 여기는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볼까요?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길이 같은 경우는 이 각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각을 이용하면은 사인 세타 사인 세타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를 곱해주는 거죠. 지금 계산하면은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빨간색은 역수가 되면서 탄젠트 2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2분의 파이 때문에.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됐네. 게임 셋. 이제 정리해 봅시다. 리미트 세타가 0, 5칸을 갈 때 세타 세제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나중에 계산하기 위해서. S세타는 이 파란 사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그죠? 그 다음에 높이는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 탄젠트 2세타인데 여기다 쓸게요. 내려가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다 배웠을 텐데 얘는 어디로 수렴한다고 배웠어요? 개수니까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디로 수렴해요? 1로 가죠. 얘는 1이죠. 얘도 1이죠. 따라서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돼줘가지고 4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근사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세타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값이 어디로 뭐하고 같아질까요? 탄 세타는 세타랑 동일시 되는 거고 사인 세타도 세타랑 동일시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높이도 얘도 동일시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세타 얘는 2세타.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리미트에다가 S세타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세타 그 다음에 세타 2세타.
밑에는 세타 세제곱. 끝난 거예요. 이렇게 없어지고 남는 건 2분의 1하고 2분의 1. 따라서 4분의 1.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참고만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도함수. 굉장히 쉬웠죠? 사인 x는 그냥 코사인 x로 바뀌는 건데, 코사인 x 미분하면은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사인 x가 된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반복듯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fx 플러스 2h니까 빼기 2x가 필요하죠. 빼기 fx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2fx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 개를 이렇게 나눠줬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써주면은 fx-h니까 또 한 번 빼기 필요한 거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2fx가 이렇게 나눠줬으면 충분하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쪼개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이 f 프라임 x, 그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실수하지 말고 마이너스 f 프라임 x. 따라서 f 프라임 x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된다. 자, 그럼 이제 f 프라임 x를 구해봅시다. f 프라임 x를 구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2 코사인 x 2의 x가 되겠네요. 이렇게 코사인이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니까 없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구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이 값. 얘가 gx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보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고 했을 때 f 프라임 x 그대로 2 코사인 x 2의 x 써주고 빼기 2의 x를 써주고 x 제곱 써주면 오 간단하네. 2x를 묶어준다면 코사인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제곱.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니까 이제 암기를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여기 하나 추가해 놓을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2분의 1입니다. 뭐 근사공식 써도 되고 얘 같은 게 1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이니까 계산해주면 약분돼가지고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산해주면 얘는 0을 집어넣어주면은 얘는 1로 되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돼가지고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너무 힘드네요. 그죠? 여러분들도 수업 듣는데 정말 지치고 괜히 개념 정리한다는 거 한 것 같은데 선생님 예제를 다 풀어주느라 50분 안에 해결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는 1시간 20분 촬영을 했어요. 선생님 강의하다가 좀 졸고 그래가지고 정말 미안합니다.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피드백도 하고 지금 업무 때문에 뭘 하다가 주말 다 날려서 이제서야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좀 늦은 시간에 강의를 찍게 돼서 혀도 좀 알리고 그래가지고 수업이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최대한 편집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빨리 계약하고 봬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이제 활동지는 근데 오늘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50분 동안 수업을 했던 거고 이제 미리 풀어보시는 게 좋은 게 다음 시간에 강선희 선생님께서 그에 관련된 풀이를 바로 진행하실 거니까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